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이 보내주신 사연 들어보고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작가님, 저는 20대 후반 주부입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연애할 때는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혼 위기입니다. 알고 보니 직업도 제가 알던 것과 달랐고 재산 상황이나 가족관계도 전부 교묘하게 속였더라고요. 제게 거짓말한 것을 들키는 과정에서 많이 싸웠는데 이번엔 외도까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면서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상황상으로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막막합니다. 아이가 일단 가장 걸리고요. 제가 능력 있는 엄마가 아닙니다. 결혼 전 무경력으로 1년 직장생활 해본 게 전부예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저를 부모님은 왜 또 적극적으로 말리시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사연자님, 인생 망한 거 아니고요. 얼마든지 리셋할 수 있어요. 원래 살면서 사람은 몇 번 정도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런 인생 사건을 겪게 돼요. 사연자님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거예요. 아마 지금 내 힘으로는 이 고비를 제대로 넘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엄청 연약하고 바보 같은 존재 같아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눈앞이 캄캄하고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 매뉴얼을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망을 하지 마세요. 지금 사연글에서도 원망이 벌써 등장하죠. 결혼을 내가 해놓고는 엉뚱하게 부모님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엄청 철없고 황당한 행동으로 보여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나 나쁜 일이 닥치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예쁜 컵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끙끙 앓던 날 약 먹다가 그걸 깨트린 거예요. 몸도 아픈데 그 유리 깨진 잔해를 엎드려서 치우려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왜 이렇게 좀만 건드려도 쓰러지는 컵을 선물한 거야. 이러면서 선물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런 저 자신한테 흠칫 놀랐어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인간 쓰레기. 근데 사람이 원래 자기가 너무 힘들면 본능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이걸 내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해소할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인생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원망이라는 게 비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게 만들거든요. 일단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게 돼요. 사연자님 경우에 지금 본인에게 힘이 돼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해서 부모님한테 더 상처 줘봤자 무슨 득이 있겠어요. 이 비슷한 경우에 남편을 만나게 된 파티를 주최한 친구를 원망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 친구만 아니었으면 그 나쁜 놈 안 만났을 거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사람만 다 떨어져 나가고 힘이 돼줄 사람이 안 남아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문제 해결하는 데에 써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데에 쓴다는 거예요. 인생 사건이 생기면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을 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분산돼요. 심지어 지금 장본인인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도 잠깐 멈춰야 돼요. 나중에 다 해결하고 여유가 될 때 실컷 원망해도 늦지 않아요. 두 번째, 정보를 모으세요. 사실 우리가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자원이고 무기인 게 정보예요. 이게 국가 간의 첩보전, 전쟁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래요. 대처에 미숙한 분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기만 해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죠. 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사실 하루만 집중해서 온라인 검색을 하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정보를 모아야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상황을 장악하려면 무조건 정보가 필요해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막막해 하지만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의 정보를 다 모아보세요. 남편분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 앞으로 이혼을 준비하려면 뭘 할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 독립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결정을 한 다음에 정보를 모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할 수 있는 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다시 추가로 정보를 계속 모으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모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인생 다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에 책임지고 해결할 방법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거기에 누가 쉽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그걸 바탕으로 주변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어요. 친구한테 내 남편이 거짓말하고 외도도했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감도 안 오겠죠. 그런데 여자 쪽 입장에서 잘해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어디 가서 소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자기 입장 한도 내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은 만들 수 있어야죠.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상담도 꼭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인생이 날린 건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대신 변호사는 시간 단위로 돈을 받잖아요. 내 상황을 정리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정확히 알고 싶은 게 뭔지도 한정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종이로 미리 정리해서 상담 시작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고 생각하세요. 인생 사건이라는 게 한 가지 잘못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원인이 다 겹쳐서 재수없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러고 모른 척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만능도 아니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건데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자. 내가 할 일만 그냥 하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운이 내 결정하고 결합했기 때문이니까 해결하는 것도 내 책임하고 운이 결합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건 그냥 냅두는 거죠. 제가 방금 정보를 모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보를 최대한 모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어디서부터 하늘에 맡겨야 하는 일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에 훨씬 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네 번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세요. 일이 터졌는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최악을 가정하고 대처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오히려 담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실체를 모르는 일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일이 터지면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보기도 싫어하거든요. 생각해 보는 일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또 재수없어서 생각하는 대로 되면 어쩌나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의 최악을 가정해 보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막연히 상상하던 것보다 별거 아닐 때도 꽤 있어요. 지금 사연자님이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뭐예요? 이혼해서 아이 혼자 키우는 거?
반대로 이혼 못하고 그대로 참고 사는 거?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해지거나 무엇이건 딱히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어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실체를 정면으로 봐야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요. 한 고비만 넘기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인생 위기를 겪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면 눈앞이 하얘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기 쉬워요. 이것도 몇 번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대처가 되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진짜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때 이 매뉴얼을 기억해 두셨다가 작은 길잡이로 삼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거나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